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지난 6월 말 미북 정상이 전격 회동해 2, 3주 내에 실무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 재개 시한인 3주가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북 간의 견해차가 크고 이런 간극을 실무진이 채우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미북 실무 협상이 지연되는 배경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미북 간의 실무 협상 일정 정도는 확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시간을 끄는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21일이 딱 3주가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네. 21일 지났는데도 지금 실무 협상 시작되지 않고 있죠. 이렇게 된 의도는 크게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보는 듯합니다. 첫 번째는 협상력 강화를 위한 몸값 높이기 전략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압박해서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런 건데 그럴듯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 15일 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이 처음에 없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테이블로 오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15일 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16일 날 바로 반박을 한 거예요. 군사 연습과 실무 협상 재개를 이제 연관 지으면서 즉각 반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 동맹 그 연습이 현실화된다면 조미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결국 21일까지 협상은 재개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걸 보면 실제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몸값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입장 변화가 지금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 내에서 동결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협상안을 마련할 때 미국의 이런 입장 변화를 고려해서 최대한 어떤 것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 수립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동결론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협상안을 짜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시간 벌기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미국의 핵 동결론에 관해선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북한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이 실무 협상을 지원하는 하나의 명분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은 늘 한미 연합훈련 때마다 한미 양측을 강하게 비난해 왔는데요. 이번 역시도 그저 통상적인 수준의 빈말일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아까 앞에서 그 북한에서 주장한 사람의 언급을 보면 한미 군사 연습 다시 말해 19-2 동맹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만약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꼬리표를 달아서 주장했다는 것은 그냥 예전에 하던 단순 그 꼬투리 잡기가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무 협상에 어떤 사전 주도권을 주기 위한 또는 시간을 뒤로 미루기 위한 명분용으로 활용했다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았다면 시기를 원래는 2, 3주 내로 하기로 정상이 합의를 했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시점 뒤로 회담을 미뤄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네, 이렇게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데 있어서 실무협상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걸고 넘어지긴 했지만 또 한미가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데요. 현재 한미 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원래는 다음 달 초부터 3주가량 이 훈련을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검증에 필요한 기본 운영 훈련 뭐 이렇게 내용은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걸 이제 북한이 꼬투리를 잡고 늘어진 건데요. 일단 미국의 대응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날 곧바로 대응 멘트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훈련과 관련해서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한 걸 정확히 자기들은 이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한국도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이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이것은 공격적인 연습이 전혀 아니고 동맹 강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훈련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미훈련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안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이제
북한의 문제 제기를 의식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맹이라는 명칭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을 전작권 검증 연습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일부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북한 눈치를 꼭 봐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미연합연습이라는 것이 공격훈련이 아니고 동맹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명칭에 동맹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굳이 또 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다. 이런 비판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요, 줄곧 비핵화 협상을 두고 서두를 것은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미국 내부에선 이 실무회담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연 비핵화 협상을 위한 시간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미국의 편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장만 놓고 보면 16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러면서 이제 늘 하던 말을 또 이번에도 했어요.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북한과 대화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쟁으로 향하는 그런 분위기, 극단적인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성과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제재도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에 쫓겨서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에서는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서 이제 실무회담 재개가 지금 어려워진 이런 국면을 보면서 이 상황이라면 실무회담 재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대화 의지가 없다는 신호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플랜 B를 준비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까지 제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북한이 어쨌든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런 분리 전략을 계속해서 쓰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그걸 구사한 것이니만큼 어쨌든 그런 것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여유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미국의 선거를 대비한 일종의 이벤트, 정치적인 이벤트를 위한 것인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특별한 어떤 각도로 보지 않고 할 때에는 어떤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입장 차이가 큰 경우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한 걸음만 진전해도 뭐 그걸 성과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어쨌든 핵 동결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입장 변화를 지금 내놓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정치적 배경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1월이 대선이잖아요. 그렇다면 말이 1년 남았지 사실은 1년이 채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2020년이 되는 순간 아마 대선 소용돌이로 미국 전체가 휩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에 뭔가 외교적 성과를 남겨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북핵 문제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전진 이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어떻게든 양측 간의 기본 합의 내용을 결정을 좀 하고 싶은 그래서 단계적 해법을 한꺼번에 해결은 못하니까 그 전에 구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이런 정치적 배경은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한 단계 진전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북한에 지불해야 되는데 네. 그 대가를 뭘로 할 것이냐. 또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최종 비핵화를 완전히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카드를 사전에 소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북제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인데 이것을 한 걸음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 카드를 어느 정도 활용할 거냐, 쓸 거냐 말 거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현실적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있는 것이죠. 일단 동결론으로 과연 합의를 정말 끌어낼 수 있느냐, 한 단계라도 진전시킬 수 있느냐 이것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만약 동결론으로 합의를 하고 나면 그걸로 대선에 일정하게 성과로 선전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동기가 미국도 북한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교착화된다면 동결을 적당하게 해놓고 장기적으로 북미 협상이 교착화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면서 제재는
일정하게 이완되는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해진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달 초에 미국 국무부가 북핵 동결은 비핵화의 입구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나서 한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국무부도 비핵화의 목표가 핵 동결에서 그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이달 중순쯤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북미 협상을 앞두고 이제 미국 당국에서 핵 동결은 입구다.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가 우리의 최종 목표다. 이런 걸 분명히 했어요. 이제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동결은 절대로 과정의 해법이나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내에서 그런 이른바 스몰 딜, 동결론 이런 것이 나올 때 이제 바로 그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거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그냥 적당히 핵 동결 수준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완전한 비핵화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출구와 입구를 구분해 준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만 중요한 것은 입구로 들어가고 나서 출구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면, 계획이 없다면 그냥 그 자체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우려를 완전히 해소해 주기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인 해법으로서 핵동결을 우선 추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핵동결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핵동결의 범위, 그 개념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입장차도 여전히 크죠. 글쎄요, 현재는 아무것도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미국이 이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북한과 논의를 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핵동결의 범위를 놓고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핵 동결한다면 일단 그다음에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거죠. 그다음에 핵실험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 제조도 중단하는 것. 이제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핵 동결이라 하면. 그리고 또 그러면 핵시설 가동 중단하고 핵실험 중단하고 또 핵무기 제조를 중단한다면 영변에 있는 시설만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북한에 있는 모든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핵무기 제조도 중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북한과 합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물론 합의될 것인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핵동결을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가 문제가 또 하나 남겠죠. 지금 미국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인도적 지원, 인적 교류 확대,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정도의 대가만으로도 그러면 핵동결 카드와 교환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그 이외에 추가로 뭘 더 요구할 것인지 등등은 현재 아무것도 전해진 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핵동결 카드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단계적 해법, 핵동결을 한다면 동결 그 자체를 1단계 과정으로 볼 수는 있다. 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핵을 폐기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핵 동결이 입구만 들어간 채 미로를 헤매고 출구로 절대 나올 수 없다. 이런 우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기에 모든 핵을 폐기한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보통 2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내에 북한의 모든 핵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핵 동결 합의도 현실적 의미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출구로 나가기 위한 입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핵동결 협상 전술이라는 것도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월에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 때부터 북한이 가장 원했던 건 대북 제재 해제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북한의 핵동결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된다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이게 사실 한국 언론에서 얼마 전에 거론이 되기도 했었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난 11일 국내 일간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미국 내에서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 그다음에 핵 프로그램의 동결, 이것에 만약에 동의한다면 12에서 18개월간 북한의 석탄과 섬유 수출 금지를 유예하는 사실상의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상의 종전 선언인 평화 선언 그리고 연락사무소 설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동결만 하면 다 준다는 거죠. 이른바 북한이 얘기하는 체제 보장 플러스 제재 해제까지 다 준다는 이런 내용들의 보도였는데 다음 날 12일 날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바로 즉각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비건 대표는 부인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사실 묵은 보도다. 뭐 표현상 거짓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걸 보면 아직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나오는 말로는 제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동결 단계에서는 뭐 체제 보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남북 사무소 설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가를 보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 중에요. 북한의 체제 보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데 북한의 체제 위협은 단지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이 내부로부터의 균열에 의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연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 이게 어떤 개념으로 이해가 돼야 될까요? 글쎄요. 미국이 이런 걸 보장할 수는 없겠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체제의 위협하면 외부적 위협과 내부적 위협이 동시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외부적 위협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전쟁 위협이라든가 아니면 남한과의 체제 경쟁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겠고, 내부적 위협이라면 경제난 때문에 또는 인권 유린 때문에 생겨나는 주민들의 체제 불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외부에서 체제를 보장해 준다 하면 전쟁을 안 하는 거죠. 전쟁 위협을 안 하는 거죠. 아니면 남북 간의 체제 경쟁 같은 것도 좀 뭐 안 한다.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보지만 내부적인 위협까지 외부에서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북한 당국이 원하는 것은 대북 제재 해제를 하고 내부 경제를 어느 정도 활성화한다면 북한 주민의 체제 불만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하면서 기본적인 통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은 핵을 보유하면서도 제재를 조금만 풀면 내외적인 체제 위협으로부터 자기 체제와 정권을 지킬 수 있다고 아마 판단할 겁니다. 이것을 북한 당국은 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형식 논리적으로 볼 때 외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전쟁 위협을 하지 않겠다 하는 정도겠죠. 그리고 뭐 제재를 약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정도가 가능할 겁니다. 사실 내부의 위협 문제는 북한 당국이 책임져야 될 문제겠죠. 네, 그렇겠네요. 자, 이렇게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인데 지금 시점에서 주장하기에는 그다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뭐 세 가지 정도 되겠네요. 첫 번째는 일단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이것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주장은 대북 제재의 예외로 좀 해달라 이렇게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말은 곧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정부를 압박해야 된다면, 여러 당사자들이 있습니다만 압박해야 된다면 현재 필요한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 단계에서 국내 민간단체들이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북한 당국에 대한 압박이 아니고 미국이나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돼버려요. 네. 그 말은 곧 북한 당국이 비핵화를 해야 되는 동기 또는 절박함, 이것을 줄여주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북한 비핵화에 부정적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개성공단의 경험이에요. 그동안 사실 개성공단을 전혀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에게 많은 자금을 제공을 해버렸고, 그것이 경제적 정치적 개혁을 이끌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축소시키지도 못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현금을 쏟아붓는 그런 창구 역할만 해온 셈이잖아요. 그것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그런 자금으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개성공단 재개 이런 것들을 국내 민간단체들이 대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북한 비핵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나친 낙관은 오히려 더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걸 지난 2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요.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보다 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북 실무협상 지연 배경과 향후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